안녕하세요. 저는 긁지 않은 복권과 결혼했다가 꽝을 맞아버린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흔히들 배우자를 복권으로 비유하곤 하죠. 결혼 전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베일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더 많겠죠.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하던 일도 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하필 골라도 깡을 골랐을까요? 겉보기에 능력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던 남편이 그런 인간 쓰레기였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오늘 저는 백만금을 줘도 안 가지고 싶은 제 쓰레기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남동생들은 성격이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애교 많고 살가운 성격이었던 전 엄마하고 거의 친구처럼 붙어 다녔어요. 대학교 땐 친구들과 함께 역 근처에 있는 맛있는 와플집을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엄마랑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이 사진 좀 봐. 진짜 맛있게 생겼지? 오늘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먹은 거거든? 이번 주말에 엄마랑 나랑 둘이서 가서 먹고 오자. 이번엔 또 와플집이야? 저번엔 나보고 빙수 먹으러 가자고 하더니만 넌 어째 대학생이 돼선 친구들보다 엄마랑 더 많이 노는 것 같다? 엄마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지. 우리 주말에 와플집 가서 와플 먹고 영화도 보고 오자. 그 다음엔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실컷 부르고 당구장 가서 포켓볼도 치는 거야. 어때? 아이고, 아주 데이트 코스를 화려하게 짜놨구만. 내 딸이지만 정말 못 말린다니까. 저희 엄만 저랑 노는 걸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엄마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주변 어른들도 딸을 잘 뒀다며 엄청 부러워하시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미야, 너처럼 예쁜 딸을 낳은 걸 보니 아마 내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근데 이렇게 예쁜 널 도대체 어떤 남자가 데려갈지 정말 걱정이구나. 너한테 맞는 남자가 이 세상에 있긴 할까? 원미야, 나중에 결혼할 남자 생기면 꼭 이 엄마한테 검증받도록 해라. 우리 예쁜 딸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엄마가 꼼꼼히 확인해서 네 남편감으로 적합한지 심사할 거야. 알았지? 아직 대학생이었던 저에겐 결혼이 먼 미래일 같았지만 언젠간 꼭 엄마에게 심사를 받아 괜찮은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막상 취직을 해보니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건 기본이고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시달렸죠.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나 그냥 이직할까?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우리 팀장님이 맨날 나만 갈구는 것도 정말 스트레스야. 팀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가져가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하냐면서 말을 바꾸고 나한테 막 소리도 질러.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원미야, 직장 생활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지? 아마 너희 팀장님이 바빠서 너한테 지시한 내용을 잠깐 헷갈리셨을 거야. 아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 원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한다면 결국 나중엔 갈 곳이 없어져 버려. 너 아직 그 회사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됐잖아. 엄만 적어도 1년은 버텨봐야 된다고 생각해. 1년을 버텼는데도 아직도 못 참겠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전 엄마의 말대로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버티다 보니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팀장님의 잔소리도 익숙해졌고 업무 처리 속도도 점점 빨라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퇴사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더군요. 취직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며칠 안 남았을 때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나 취직한 지 1주년이야. 엄마 덕에 이렇게 즐겁게 회사 생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맛있는 거 쏠게.
내가 저번에 엄마 보고 같이 가자고 했던 고급 해산물 뷔페 있지? 거기 예약해놨으니까 금요일에 시간 맞춰서 꼭 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약속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미리 예약한 뷔페에 가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약 시간이 10분이나 지났는데도 엄마가 오질 않는 거예요.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고 전화조차 받질 않았죠. 걱정되는 마음에 아빠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다들 널 만나러 간 거 아니었냐며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뷔페 안에 멀뚱히 앉아 계속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전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요? 저는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땐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직후였죠. 얘기를 들어보니 저를 만나러 오던 엄마가 신호 위반한 차에 치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엄마, 내 신랑감 엄마가 꼭 검증해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나 앞으로도 엄마랑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단 말이야. 내가 예약한 해산물 뷔페도 아직 못 먹어봤잖아. 엄마, 진짜 이렇게 가는 거야? 정말 날 두고 가는 거냐고. 엄마, 제발 대답 좀 해봐. 어? 제발. 엄마가 돌아가신 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전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회사에 휴직계까지 내고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저에겐 단짝 친구와도 같았던 엄마였기에 더욱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저도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는 빈자리가 허전한 건 여전했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제잘제잘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주말에도 같이 놀러 다니던 엄마가 없으니 너무 허전했죠. 그렇게 몇 년을 가슴이 뻥 뚫린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텅 빈 제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인의 소개로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공부만 많이 해서 그런지 연애가 서툴고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좋은 곳을 먼저 찾아 남편을 데려가고 생전 처음 본다는 뮤지컬도 같이 보고 이것저것 많은 걸 같이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과 연애를 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미야, 네 덕분에 내가 평생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해봤던 것 같아. 공부밖에 모르고 살던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원미야, 혹시 앞으로의 인생도 나랑 같이 새롭게 써보지 않을래? 우리 결혼하자. 남편의 감동적인 프로포즈에 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결혼 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셨어요. 가자마자 절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더니 식사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교수로 임용되려면 아내로서 신경 쓸 게 은근히 많을 거다. 우리 아들이 교수가 된 후에 널 만났으면 더 편했을 텐데 힘든 내줄 너한테 맡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가족의 인연으로 만났으니 앞으로 잘 부탁하마. 혹시라도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한테 꼭 얘기하고, 알았지? 그렇게 전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 이듬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정말로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내조가 많이 필요하더군요. 남편은 대학원 시절 자기의 담당 교수였던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석박까지 딴 모교에서 교수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남편이 말하길 대학 교수가 되려면 인맥이 진짜 중요하대요. 하루는 강의를 하러 나갔던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혹시 오늘 오이 사다가 오이 소박이 좀 담가줄 수 있어? 최 교수님이 갑자기 시원한 오이 소박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당신 오이 소박이 엄청 맛있게 잘 담그잖아. 갑자기 오이 소박일? 꼭 오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교수님한테 내일 해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미안한데 부탁 좀 들어주라. 저는 결국 5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마트에 가서 오이를 사다가 오이 소박이를 담갔어요. 혹시라도 교수님의 입맛에 안 맞을까봐 정말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담갔죠. 오이 소박이를 담그는 동안에도 저희 아들이 자꾸 울어서 포대기로 얻고 담그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꾹 참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저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여학생들은 대학교 졸업식 때 어떤 꽃다발 주면 좋아할까? 최 교수님 딸이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나도 졸업식에 따라가려고. 이왕이면 꽃다발도 예쁜 걸로 사서 눈도장 좀 잘 찍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교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딸의 졸업식까지 따라간다고 하니 저도 안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인터넷에서 요즘 인기 많은 꽃다발 디자인을 알아보기도 하고 주변에 묻고 물어서 요즘 20대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꽃다발을 준비하고 졸업식을 가는 남편의 옷 매무새도 다듬어주고 넥타이도 매주면서 정말 신경 많이 썼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졸업식이 끝난 후 교수님 가족들과 식사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여보, 정말 고마워. 교수님 딸이 당신이 고른 꽃다발이 너무 마음에 든다더라. 나 이번에 최 교수님한테 눈도장 제대로 찍은 것 같아. 나 교수 되면 다 당신 덕분이야. 아무리 인맥이 중요하다지만 교수 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 따서 강의 경력만 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꿈을 이룰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정말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돌이 막 지났을 때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계속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아예 남편 내조에만 신경 쓰기로 했죠. 그런데 교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때론 미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었어요. 주말에 아빠를 모시고 저녁 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서 어떡하지? 최 교수님이 지금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하셔서. 뭐? 지금 갑자기? 오늘 우리 아빠 생신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겠다고? 오늘은 가족 모임이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최 교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당신도 알잖아. 까딱 밑보였다간 나 평생 교수 자리는 얻지도 못하고 시간 강사로만 살아야 된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대신 내가 교수 임용에 성공하면 꼭 당신한테 잘해줄게. 아버님, 먼저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꼭 다시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차 키를 들고 급하게 뛰쳐나갔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친정아빠 생신인데 이런 날까지 저렇게 휘둘리는 걸 보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노력 끝에 남편은 결국 40대 초반에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위가 교수로 임용된 게 자랑스럽다며 남편에게 비싼 정장도 한 벌 사주셨죠. 저 역시도 그동안 노력했던 걸 보상받는 느낌이라 너무 기뻤고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바쁜 나 때문에 애들을 혼자 키우면서 내 뒷바라지까지 했잖아. 내가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던 건 다 당신의 내조 덕분이야. 내가 약속했지? 교수 되면 당신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나 이제부터 떳떳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최선을 다할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된 남편은 강사 시절보다 더 바빠졌어요. 강사 시절에도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는데 교수가 되고 나니 더욱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하루는 주말에 학생들이 가는 MT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뭐? 교수가 MT를 왜 따라가? 그런데 학생들만 가는 거 아니야? 당신이 따라가면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할걸? 아니야. 애들이 꼭 나보고 와달라고 부탁했어.
나랑 노는 게 너무 재미있다나 뭐라나. 말도 안 돼. 애들이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냥 빈말로 얘기한 거 아니고? 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당신도 알잖아. 애들이 툭하면 술자리에 나 부르는 거.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 그렇게 고지식한 교수 아니라니까. 물론 저도 대학교 때 교수님이 MT에 따라오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걸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눈치 없이 애들 노는 데 끼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니었는지 그 이후에도 남편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종종 남편에게 전화해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술도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젊은 교수는 뭐가 달라도 다른가 싶었죠. 저희 남편은 학교 밖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워낙에 말발이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기업 강연도 나가고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도 초청받아 여러 번 나갔거든요.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연은 원래 2번만 나가는 거였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 매주 나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교수가 된 후 계속 승승장구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정말 뒷바라지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또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지금 애들이랑 술 먹고 있어. 애들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한다면서 나보고 같이 마시자고 하더라고. 날 밝기 전에 들어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목소린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깔깔거리는 여자애들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딱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하고 20살 넘게 차이 나는 애들이라 삼촌이 조카들이랑 놀아주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렇게 교수 생활한 지도 언 3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 기일이라서 애들까지 데리고 저희 아빠랑 같이 납골당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갑자기 옷을 막 갖춰 입기 시작하더니 어딜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여보, 어디가? 오늘 우리 엄마 기일이잖아. 납골당에 같이 가기로 한 거 잊었어? 미안. 오늘 중요한 강연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 무슨 강연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간다는 거야? 아, 그럼 갑자기 와달라는데 어떡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잖아. 아니, 그래도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기일인데 오늘만큼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원래 이런 중요한 날엔 강연 들어와도 거절하고 그랬잖아. 그거 한번 거절한다고 우리 살림 거덜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뭐 인기 교수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그럼. 아, 몰라. 난 지금 빨리 가봐야 되니까 납골당은 장인어른이랑 갔다 와. 결국 저는 그날 남편 빼고 납골당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남편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얘기하니까 아빠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교수 사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점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씻고 나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뭘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 재밌어 보여 놀래켜 주려고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머리맡까지 다가간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이 휴대폰으로 보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여성용 지갑이었기 때문이죠. 저한텐 얼마 전 결혼기념일 때 지갑을 한번 사줬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줄 지갑을 고르고 있나 싶었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주려고 그렇게 지갑을 열심히 골라? 아, 이거 이번에 내 수업 듣는 애들 중에서 발표 제일 잘한 애한테 선물 하나 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고르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여자 지갑 고르는 게 쉽지가 않네. 무슨 대학 교수가 학생한테 지갑까지 선물해줘.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지갑을 사준다고? 내가 워낙에 학생들이랑 돈독하니까 그런 거지. 애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스승의 날엔 돈 모아서 서류 가방도 사주고
수업 때마다 하도 여러 명이 나한테 커피를 사주니까 다 마시기도 힘들다고. 애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나한테 그렇게 쓰는데 어른이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아무리 학생들하고 친하다고 해도 선물로 명품 지갑을 사주다녀. 그것도 전체 학생도 아닌 여학생 단 한 명한테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하도 남편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니까 저는 정말 제가 교수 생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더라고요. 평소에도 외모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젊어 보이는 사복을 사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그 옷은 너무 젊어 보이지 않아? 당신 원래 그런 옷 안 좋아하잖아. 너무 젊어 보이면 교수로서의 위험이 없다고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 갑자기 취향이 바뀐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나이 들어 보이게 입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이랑 친근한 이미지인데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면 좋잖아. 그리고 나 정도면 동안인데 늙어 보이게 입으면 안 어울리기도 하고. 갑자기 변한 남편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동안 남편을 이해해 주려고 했던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서로 예약 시간이 조금 달라 저 먼저 건강검진을 끝내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온 남편을 보러 병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장모님,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장모님이라니. 우리 엄만 남편과 만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왜 장모님을 찾는 건지 정말 황당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당신 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라니.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장모님 타령이냐고. 게다가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건 또 무슨 말인데. 뭐?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다야?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 그럼 그런가 보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장모님한테 허락받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 수면 마취 취해가지고 그때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나 보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당신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고? 남편이 아예 대놓고 당당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의심 가는 정황은 너무 많았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얼마 후 남편이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땡땡 대학교 허 교수와 학부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던 그 글을 발견한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거기 써 있는 대학교 이름은 남편이 교수로 일하고 있는 대학 이름이었거든요. 게다가 제 남편의 성씨도 허씨였던 터라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글을 클릭했어요.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열어본 그 글 안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자기 전 여자친구 휴대폰에서 발견한 내용이라며 메신저 캡처 내용을 여러 장 첨부했더라고요. 교수님, 그런데 저 정말 교수님이랑 만나도 돼요?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서로 사랑하면 국경이든 나이든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민정아, 내가 교수님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우리끼리 있을 땐 그래도 돼. 그 외에도 둘이서 노출 사진을 주고받거나 은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까지 있었어요. 민정아, 오늘 너무 좋았다. 그치? 우리 민정이 덕분에 내가 요즘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 수업할 때도 너의 그 뽀얀 피부를 보고 있으면 짜릿했던 우리 둘만의 시간이 자꾸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말을 버벅거리게 돼. 에이, 오빠, 자꾸 그렇게 티내면 안 돼. 내 친구들도 오빠랑 사귀는 거 모른단 말이야. 오늘도 오빠가 수업할 때 자꾸 날 쳐다보니까 나 정말 민망해서 혼났어.
오빠 눈엔 내가 그렇게 예뻐? 당연히 예쁘지. 살면서 너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는 본 적이 없어. 민정아, 오늘도 수업 끝나고 내 연구실로 올 거지? 나 지금도 몸이 달아올라 죽겠다. 우리 오늘도 저번처럼 밤새서 뜨겁게 불태우고 내일은 휴강이나 확 때려버릴까? 너랑 내일 아침까지 딱 붙어있고 싶어. 진짜 부끄럽게. 교수가 그렇게 마음대로 휴강해도 되는 거야? 세상에, 여자친구랑 뜨거운 시간 보낸다고 휴강하는 교수가 어딨어. 그리고 나도 시험 공부해야 돼서 시간 별로 없단 말이야. 시험 공부 안 해도 돼. 내 수업은 무조건 A뿔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그런 걸 좀 하지 말라니까. 그러다가 들켜서 나 학교에서 경고라도 받으면 어떡해. 오빠가 나 챙겨주는 건 좋은데 제발 내 성적 조작은 하지 말아줘. 그 캡처 내용을 다 본 전 눈앞이 깜깜하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게 남의 일이었다면 그저 재미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캡처 화면 속 상대 교수의 프로필 사진에 떡하니 걸려있는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사진이었으니까요. 그 내용을 폭로한 남학생은 잘 지내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고 제 남편과 너무 붙어 다니면서 갑자기 성적이 오른 게 이상해 의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예전에 전 여자친구가 메신저를 로그인 해놓은 내역이 있어 이 충격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안 그래도 남편의 불륜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은 전 그 남학생이 마지막에 남겨놓은 말 때문에 아주 하늘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교수가 아내분과 사별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23살이나 차이 나는 여학생이랑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과 몸을 썩고 성적을 조작한 이런 인간한텐 강의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딴 인간을 교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요. 저는 순간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저와 사별했다뇨. 도대체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길래 이 남학생이 절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남편이 바쁘다면서 밖으로 나돌던 일들이 생각나더군요. 저한텐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느라 그런 거라고, 네가 교수 생활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했던 그 수많은 날들이 전부 그 여자애랑 놀아나느라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군요. 그 인간을 교수로 만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을 잡으러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저는 학과 사무실에 물어봐서 남편이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실을 찾아갔어요. 창문으로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바람 피운 그 여학생도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둘이 주고받은 사진 속 얼굴을 제가 벌써 외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폭로가 됐는데도 뻔뻔스럽게 강의를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앞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저를 본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여보. 야, 허동규. 너 아주 미쳤구나. 23살이나 어린 제자랑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뭐? 나랑 사별을 했다고? 야, 내가 죽었냐? 설마 나 벌써 죽어서 귀신이 된 건데 나만 모르는 거야? 아니면 내가 죽었다고 환생이라도 한 거니? 그럼 우리 애들은 귀신이 낳은 자식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인터넷에 올라온 허교수 사건, 그거 당신 얘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동안 당신 교수 되는 거 뒷바라지 한다고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너란 인간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 뒤통수를 아주 바위로 내려치는구나. 그렇게 어린 여자애랑 바람 피우는 동안 우리 애들 생각은 안 나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라고. 여보,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제발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어? 창피하기 뭐가 창피해. 조카뻘 여자애랑 그런 짓거리 하고 다녔으면 망신당할 각오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계속 남편에게 소리치자 강의실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은 그 여자애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며 수근수근거렸죠. 그런데 그 여자애는 시뻘개진 얼굴로 손을 벌벌 떨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와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려버렸어요.
아, 민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는 오빠야말로 뭐 하는 건데? 와이프랑 10년 전에 사별했다면서. 와이프랑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별하는 바람에 애도 없고 계속 솔로로 지냈다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오빠가 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보고 남자친구랑도 헤어지라고 하고 결혼하자고 졸랐잖아. 우리 엄마한테까지 찾아가서 제발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빌었으면서 유부남에 애까지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민정아, 내 말 좀 들어봐. 말을 들어보기 뭘 들어봐. 그럼 여기 있는 이분은 누구신데? 오빠 와이프라잖아. 아니면 정말로 귀신이 살아서 걸어오기라도 한 거야? 진짜 미치겠네. 둘 다 쪽팔리게 진짜 왜 그래? 일단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나가서 얘기하자고. 남편은 계속 저와 그 여자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할 말을 닫아다 쏘아대며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어느새 다른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저를 촬영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너무 시끄러웠던 나머지 다른 교수님들까지 찾아와 억지로 말리는 바람에 저는 강의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며 학교를 나서는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울면서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언니, 저 너무 억울해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났으니 이 여학생한테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죄라면 나이 많은 남자의 사탕 발림에 넘어간 게 죄겠죠. 저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데가 없어 그 여학생과 함께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학생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오빠가, 아니 교수님이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저만 챙겨주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만나서 영화 보자고 하고 선물도 가끔씩 사주면서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눈이 있지 저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을 처음부터 남자로 봤겠어요? 그냥 친한 교수님이라고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어느 날부터 젊게 꾸미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진짜 멍청한 게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마침 남자친구랑 권태기라서 헤어질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오길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교수님이랑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만났죠. 제가 미쳤다고 유부남을 만나겠어요. 그랬겠죠. 나랑 연애할 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인간이었는데 기껏 내가 리드해가면서 다 가르쳐놨더니 학생 꼬시는데 써먹은 거였군요.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애 둘이나 낳았다니. 그런데 학생, 아까 그 얘기 뭐예요? 저 인간이 학생 보고 결혼하자고 그랬다고요? 네, 저랑 떨어져 있는 게 싫다면서 계속 저한테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1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저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아직 결혼할 생각 없다고 얘기했더니 결혼만 하면 자기가 대학원까지 다 보내주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제발 결혼시켜달라고 빌더라고요. 유부남에 애까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던 건지 저 진짜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이게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 완전 속은 거라고요. 그래서 학생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렇게 나이 많은 인간이랑 결혼을 시켜주겠대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 절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그런데도 교수님이 계속 울면서 결혼시켜달라고 빌었어요. 저요. 솔직히 처음엔 결혼 같은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부모님을 한번 설득해 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 진짜 멍청하죠? 언니, 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학교에 소문도 다 나고 저희 친척들까지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저 아직 22살밖에 안 됐는데 저 인간 때문에 완전히 인생 망해버렸어요. 저 인간이 처음부터 저 작정하고 속인 거 맞죠?
저 진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고등학생 티를 벗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 어린애가 나이 먹은 쓰레기 자식한테 속아 인생 망했다며 서럽게 우는 걸 보니 제 가슴이 다 아프더군요. 게다가 저도 똑같이 남편한테 속은 입장이라 동병상련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울고 있는 학생을 토닥여주며 한마디 건넸답니다. 학생, 이건 학생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그냥 길 가다가 똥 한 번 밟았다고 생각하고 후를 털어버려요. 나야 애들도 있고 서류상으로 부부니까 복잡할 일이 많지만 학생은 헤어지고 안 보면 끝이잖아요. 아직 20대 초반이라 앞날이 창창한데 저런 인간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은 버려요. 물론 소문이 다 나서 힘들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예요. 학생, 난 학생 편이에요. 우리 남편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났으면 학생 머리채를 다 잡아 뜯었겠지만 똑같이 피해자인 거 아니까 학생 탓할 생각 없다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학생을 다시 찾아가면 나한테 꼭 연락해요. 알았죠? 그렇게 저는 학생을 택시에 태워 돌려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이 터져 죽겠는데 남편은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집에도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그 여자애랑도 헤어졌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절대 속지 않았어요.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연락 두절된 동안 저는 그 여학생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그 인간 오늘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언니랑 헤어질 테니까 저보고 결혼해달래요. 무릎까지 꿇고 빌길래 꺼지라고 욕했더니 그동안 사줬던 선물 내놓으라면서 찌질하게 구는 거 있죠? 그래서 저 그 인간한테 받았던 지갑이랑 옷이랑 태블릿이랑 전부 다 던져버리고 그 인간 쫓아냈어요. 언니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학생 때문에 가정까지 버리려고 했던 인간이 그 여학생이 받아주지 않으니 이제 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울면서 빌고 있는 남편의 뺨을 한 대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여학생한테도 한 대 맞았으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지. 그리고 그 여자애랑 헤어졌으니까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헤어진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거겠지. 애가 둘이나 있는 애 아빠가 고작 23살짜리한테 가서 나랑 이혼할 테니 결혼해달라고 빌고 있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린애랑 결혼할 생각에 신났었는데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내가 아쉽든? 왜? 이번에 또 다른 여학생 찾아보지 그래? 당신 능력 있는 교수라며? 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무릎 꿇고 나한테 빌고 있는 건데? 여보, 정말 미안해. 걔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한텐 정말 당신밖에 없다고. 제발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넌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구나. 네가 걔네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비는 내용 걔가 나한테 그대로 보내주더라. 네가 아주 두 여자를 만만하게 보고 가지고 놀았지? 너 다신 이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 내가 그동안 너 교수 만든다고 뒷바라지한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난 절대 너 용서 못하니까 알아들었으면 꺼져. 얼른 꺼지라고. 저는 그날 이후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차마 이혼하지 말라고도 못하시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남편과 달리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도 두둑이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였어요. 다 잊고 애들이랑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학생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 소식은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요. 그 인간 우리 학교에서 교수 자리 파면당했어요. 학생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편파적으로 성적을 잘 준 내역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성적 조작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굳이 A뿔을 줬더라고요. 학생회에서 피켓까지 만들어서 시위하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학교 이미지 실추된다고 파면됐다네요. 저도 그때 너무 쪽팔려서 바로 휴학했는데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솔직히 그 인간한테 속아서 몸 주고 마음 줬던 거 너무 억울해서 아직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언닌 그 인간이랑 결혼도 하고 애까지 낳고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니, 전 더 이상 그 학교에서 얼굴 두고 다닐 수가 없어서 휴학한 김에 편입 준비나 하려고요. 언니도 그딴 인간 있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껏 힘들게 교수가 되었는데 파면이라니 정말 쌤통이더군요. 하긴 그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 밑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저는 그 여학생에게 너도 그런 인간은 있고 편입도 성공하고 좋은 남자친구도 만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줬어요. 이후 그 여학생과 다시 통화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혼한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전 남편이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빌더군요.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그땐 정말 실수였어. 교수에 임용되고 나서 학생들이 날 너무 좋아해 주길래 순간 유부남이라는 것도 있고 인기에 도취되었었나 봐. 여보, 나 이제 다 반성했으니까 제발 나 좀 받아주라. 나 교수직에서 파면도 되고 이제 완전 백수 됐단 말이야. 한순간의 실수? 그 여학생이랑 1년이나 만났다며 너한텐 1년이 한순간이니? 그리고 백수는 무슨 백수? 당신 인기 많은 교수라며? 학교 말고도 기업 강연이랑 학부모 대상 강연도 있었잖아. 그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그건 내가 교수일 때 얘기지. 교수도 아닌데 누가 날 강연에 불러주겠어. 그리고 사실 그때 이후로 내가 강연하던 지역 쪽에서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었단 말이야. 조카뻘 여학생이랑 불륜이나 저지르는 교수면 자기 애들한테도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나 같은 인간이 하는 강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대. 심지어 그때 돈 내고 강연들을 학부모들이 환불해달라고 단체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내가 그거 손해배상까지 다 해줬단 말이야. 그것뿐인 줄 알아? 이미 내 얼굴이랑 이름이 인터넷에 쫙 퍼지는 바람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없더라고. 몇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내 이름을 보고선 칼같이 자르더라. 여보, 나 정말 앞으로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 제발 말 같은 소리 좀 해. 그러게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았어야지. 바람 피운 거 걸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도 못했어? 교수까지 된 똑똑한 인간이 왜 그걸 몰랐을까? 아, 공부만 하느라 인성은 제대로 못 배웠구나. 네가 아무리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봤자 소용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우리 애들한테도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문을 쾅 닫고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빨리 안 꺼져? 한 번만 더 문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잡혀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꺼지라고. 그제서야 전 남편은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지더군요. 그 이후로 그 인간은 다시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이혼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어요. 엄마의 기일이라 애들을 데리고 아빠와 함께 납골당을 찾았죠. 저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하늘나라에서 나 보면서 많이 답답했지? 엄마가 내 남편감 꼼꼼히 검증해 준다고 했었는데 검증을 못 받아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나 봐. 그런데 엄마, 이젠 그 인간이랑 깨끗하게 갈라서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내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날 일 절대 없게 할게. 제가 한참이나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자 아빠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했는지 저의 어깨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엄마가 마지막에 못 드시고 떠났던 해산물 뷔페에 가서 아빠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전 남편을 내친 걸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직업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전 남편을 받아줬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람을 아예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요. 혼자 애들을 키우며 몇 년 동안이나 본인 뒷바라지를 했던 절 아무렇지 않게 배신하는 사람이 또다시 배신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어요? 저요, 우리 애들 아빠 없이도 잘 키울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 애들 결혼할 땐 꼭 사위감, 며느리감 잘 검증해서 보낼 거랍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꽝인 복권을 뽑았지만 여러분들은 부디 대박 복권을 뽑으셨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서로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